중요의 대학 첫 강의에 또 이런 강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유지수 총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늦은 시간 동안 이렇게 강의 듣는다고 수고하시는데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할 강의는 100세 시대의 치아 건강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양력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제라이온스협회 일부 총재이고 치의학 박사이면서 동네 아름다운 이치과 대표 원장입니다. 중의회 3기로 우리 류진수 총재님과 인연을 맺었고 저는 그 계기로 또 이 중의회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산대학병원에서 수련을 마치고 치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임플란트 학회장, 부산시 치과의사회 부회장, 또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도 우리 치과 선생님들을 위해서 교육에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역사회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소년소녀 가장이라든지 독거노인들을 도우면서 봉사를 해오다가 또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찾아서 의료 봉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국내를 뛰어넘어 캄보디아, 베트남, 중국 등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데를 찾아가서 의료 봉사를 하면서 많은 보람도 느끼고 의미도 찾고 했는데, 그렇지만 이 과정들은 제 개인이 또 저희 치과에서 하는 봉사였기 때문에 한계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제가 성합철을 기증한 건데 그 천종호 판사님이 비행 청소년들을 돕는 사법펌 그룹홈 쉼터를 만드셨는데 거기에 반디라는 곳에 성합차가 필요돼서 제가 기증을 했고, 또 그 캄보디아를 돕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비행 청소년을 돕는 나눔회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 또 실제 라이온스에서 많은 라이온들과 함께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도론이라든지 또 학술대회에서 회원들을 모집하고, 또 라오스에 또 의료 물품들을 보내기도 했고, 또 저희 아파트 한 방에 구호 물품들을 모아서 컨테이너 박스에 실어서 캄보디아 시아누키빌 항구로 또 보내는 그런 봉사들을 했고, 또 실제 캄보디아를 방문해서 이해를 하실 줄은 모르겠지만 치아 건강을 위해서 많은 강의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 한 분 계시죠? 네. 2018, 2019 라이온스 회장을 하면서 또 우리 부산 지구에 있는 무료 고식소 2층에서 오시는 어른들의 식사를 위해서 저희가 무료 틀니, 수리, 또 치과 검진 진료를 하면서 봉사를 하면서 혼자 할 때보다 다 같이 함께 봉사할 때 더 좋은 봉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서 제가 부산지구 2부 총재에 출마하게 되었고, 현재는 1부 총재로서 열심히 배우면서 제 임기가 닥칠 때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익한 강의 되시길 바라면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보면 시간도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내용이 많지만은 간단하게 세 가지입니다.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10kg을 뺄 수 있는 롯데 스포츠센터 헬스 1년 회원권을 드린다면 행운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과 몸 상태가 10년이 젊어지는 그런 회춘 호르몬을 선물로 받는다면 기쁘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치과하면 사실은 무섭습니다. 자, 치과에 크게 무서운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제일 무서운지 두 가지를 제가 생각하는 거 일치하시는 분한테는 선물을 드리려고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이렇게 두 가지. 치과가 뭐가 제일 무섭습니까? 두 가지. 각자 나왔는데 저기 손 드신 분들, 저기 돈이라고 말하신 분, 그다음에 소리라고 말하신 분한테 선물을 주십시오. 시중가로 15,000원짜리 뷰센 전문 치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공포,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두 번째는 돈입니다. 경비가 비쌀 걸 예상하기 때문에 치과에 오르시는 어르신들을 보면 그냥 오시지 않습니다. 뭐 환갑을 앞뒀다든지 갯돈을 탄다든지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오시는데, 치과 치료를 어떻게 하면 안 아프게 치료받을 수 있고 싸게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강의에 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는 학계에서는 어르신들을 그냥 장년이라고 하지 않고 신개념의 어르신들을 와인 세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무서운 속도로 늙고 있다고 뉴스에서는 날마다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 9월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고 2025년은 되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되기 때문에 많은 심각한 사회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어제도 뉴스에서 봤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렇게 무서운 속도로 늙고 있는데 유엔 기준으로 65세 인구 비중이 7% 이상이 되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 되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 되면 초고령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은 2025년이 되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되고 지금부터 대략 3년 후가 되면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하는 상황에 놓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래 살고 장수하는 게 중요한데 그럼 어떻게 장수하는 게 좋겠습니까? 건강하게, 영이라고 표현했는데 오래 살지만은 건강하게 장수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일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어려운 국가인 일본은 65세 이상 인구가 3,6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5%인 180만 명이 침상에서 장수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행복한 삶일까요? 예. 그래서 행복하게 건강하게 장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화는 물론 유쾌하지 않은 변화들을 가져옵니다. 오늘도 느낄 수도 있고 저도 기억력이 감퇴하는 걸 예년에 비해서 감퇴하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없던 통증이 생기기도 하고 근력이 소실되기도 하고 기억력도 감퇴하고 얼굴도 주름도 생기면서 변화가 생기고 또 약에 의존하게 되고 같이 잘 지내던 친구들도 세상을 떠나고 가족도 떠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것 같은 것을 느끼는 것이 노화의 과정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렇지만은 현 세대에는 노화에 대해서 한편으로 좋은 소식들도 있습니다. 이전 세대에 비해서 노화 속도가 상당히 감소되고 있습니다. 지금 나이에서 0.7을 곱하면 옛날 시대의 우리 나이라고 60세면 한 42세 정도 이렇게 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안 치료 의학이 발달되었고 예방 지식이 전파되었고 음식과 많은 각종 영양 보조제들이 저희들에게 정보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50대 외모를 가지고 있는 70대 어르신들, 활동적이고 건강하게 인생을 즐기고 계시는 80대 어르신들을 많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노화, 오래된 것 무조건 나쁜 것일까요? 오래된수록 더 가치가 있고 인정되어지는 것들을 띄어봤습니다. 치즈라든지 와인이라든지 골동품이라든지 고목들은 오래될수록 더 좋은 것, 가치 있다고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년이 될수록 우리가 이게 충의의 실천본부인데 충의의 사상을 되새기고 우리의 삶에 실천한다면 더 값지고 의미 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결국 젊고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행복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인 세대, 영어로 하면 Well Integrated New Elder, 그 첫 자를 따서 와인 세대라고 학계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숙성된 와인같이 잘 균형 잡힌 신개념들의 장년들을 와인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능동적이고 활동적이고 이 중요에도 우리 활동적으로 참석하고 계신 우리 총장님도 계시고 우리 류진수 총재님도 계십니다. 이런 삶을 와인 세대에는 하이 퀄리티의 치아 건강 관리가 필수입니다. 그러면 왜 그랬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질문을 드리겠는데 그 프린트물에도 있지만은 플래처리즘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플래처리즘. 그럼 모르시면 들어본 분. 예, 플래처리즘은 이게 앞에 있는 요 사진을 보고 혹시 상상을 해 보십시오. 플래처리즘이 무엇일까? 사실은 이 두 번째 사진에 보이는 이분의 이름이 플래처입니다. 플래처. 미국의 대부호 플래처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돈이 너무 많았는데 과체중으로 100kg으로 인해서 고혈압, 당뇨, 통풍, 어깨 결림, 복부 팽만, 변비 설사,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이 질환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을 먹어서 간장도 나빠지고 이렇게 만성질환에 시달렸는데 미국에 있는 명의들과 유럽에 있는 의사들을 찾아봤지만 이 당시 의료기술로는 해결되지 못해서 자포자기하고 있을 때 지인으로부터 잘 씹어 먹으면 건강해질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분이 반신반의하면서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한 입에 50번씩 씹는 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 입에 50번씩 씹었을 때 식사량이 줄어들고 소화가 잘 되니까 포만감을 느껴서 체중이 감소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체중이 감소되면서 소화도 잘 되고 그다음에 체중이 또 줄어드니까 혈압도 낮아지고 당뇨도 치료되고 통풍, 어깨 결림도 나아지면서 건강한 채로 몸체로 바뀌는 것을 보고 학계에서는 이렇게 음식을 잘 씹어 먹어서 건강해지는 방법을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름을 따서 플래처리즘이라고 했고 여기 책자에도 보면 이 당시에 나왔을 때 플래처리즘 이게 무엇이냐? What is? How I became young at 60. 60대에 내가 젊어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 책자에서 설명서에서 또 학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서구 유럽에서 식습관 개선으로 건강해지는 치료법을 플래처리즘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체중 감량 3kg, 5kg 정말 빼기 어렵습니다. 근데 한 입에 음식을 넣을 때마다 50회씩 씹으면서 이런 효과를 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실천해 보시면 그 효과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이 강의를 하기 때문에 실천해 봤는데 사실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그래서 저는 목표를 30분으로 해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30분으로.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식사를 먹으면서 할 때마다 저희가 내가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세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노력이 필요하고 의지가 필요하고 사실은 피곤합니다. 그렇지만은 헬스장에 아니면 등산, 조깅 뭐 이런 거를 하는 거에 비하면 정말 가벼운 매일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음식을 씹어 먹으면 이런 효과가 나타난다는 게 학계에 보고가 되어 있고 왜 이런 효과가 나타날까요? 씹는 행위에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침이 분비됩니다. 하루에 침이 어느 정도 분비될까요? 혹시 상식적으로 아시는 분 대충 1리터 손 들어보세요. 저 두 분 노란색 옷 하고 가면 두 분 1리터 1.5리터 정도의 침이 분비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침샘은 이하선, 설하선, 악하선 3개가 있습니다. 이하선이라는 것은 귀 밑샘이고 악하선은 턱 밑샘, 설하선은 혀 밑샘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침샘에서 침이 분비되기 때문에 소화가 되고 또 잘 씹게 되면 소화가 촉진돼서 포만감도 느껴서 식사량도 줄어들기 때문에 체중 감소 같은 그런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하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하선을 영어로 여기 보면 파로티드 글랜드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파로티드 글랜드 이하선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침이 나올 때마다 파로티드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파로티드 호르몬, 파로틴이 분비되는데 이 파로틴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회춘 호르몬입니다. 안티에이징 호르몬입니다. 비싼 돈을 사서 드시지 않으셔도 내가 음식을 잘 씹고 자주 씹고 하게 되면 노화를 예방하고 젊음을 되찾는 이 호르몬이 파로티드 글랜드에서 분비가 됩니다. 그리고 또 잘 씹게 되면 소화가 잘 되면 소화관에서 세크레틴, 멜라토닌, 콜레스테린 같은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소화관 호르몬에서 당뇨도 예방되고 노화도 예방되고 스트레스도 개선이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음식을 씹을 때마다 사용되는 근육이 있습니다. 음식을 씹을 때 사용되는 근육이 우리 얼굴에 많은데 한 몇 개 정도 될까요? 너무 많습니다. 밑으로 더 밑으로 4개입니다. 예, 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근육이 이게 사진에 보이는 교근과 척두근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관자놀이 있는 부분 이 부분에다가 대고 이를 악물어 보시면 근육이 불뚝불뚝 움직이는 걸 느끼실 겁니다. 요 근육은 교근인데 여기도 씹으면 불뚝불뚝 움직이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런 턱 근육은 등 근육이나 다리 근육처럼
항중력근이기 때문에 씹을 때마다 뇌 활동이 촉진됩니다. 그래서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실제 아까 파로틴 말씀드렸죠. 회춘 호르몬. 실제 의료에서 사용되고 있는 치료약입니다. 비타민 D 불응성 구루병, 악성 만성 류마티즘, 노인성 척추염, 관절염, 요통 등에 사용되는 약제인데 여러분들이 잘 씹어 드시면 몸에서 분비되는 것을 섭취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옛 어르신들 말씀에 물도 씹어 먹으라고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선견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제가 해답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오해를 가지고 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도 재종모 의장님께서 앉아서 제가 치과의사니까 옆에서 제일 처음에 하시는 말씀이 스케일링 할 때 어느 병원에 갈 때는 너무 싫었고 어느 병원에 갈 때는 너무 안 시리게 잘 했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스케일링 치료가 제가 생각할 때 의사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치료입니다. 제가 30년 넘게 치과 생활을 하지만 무슨 치료가 제일 좋은 치료냐? 치료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치료입니다. 충치가 안 생겨서 충치가 생겨서 작은 걸 떼우면 지나가면 또 그 옆에 충치가 생기고 몇 년 지나면 또 상하게 되고 또 신경질 이 복잡한 과정이 충치가 안 생기게 예방을 잘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충치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치주 질환에 대해서는 스케일링 치료를 잘 받으셔야 됩니다. 오해가 있는데 치석 영어로 하면 캘쿨러스 많은 거를 캘쿨라이랍니다. 치아에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요로 결석을 뭐라고 하느냐? 캘쿨라이랍니다. 담석 캘쿨라입니다. 다 의학용어입니다. 우리 몸에서 생기는 건데 생기는 이유도 말씀드릴 거고요. 자, 스케일링 치료에 대한 흔한 오해들이 크게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경험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이제는 그 부장님 상품권 준비돼 있죠? 예, 이제부터는 상품권이 나갑니다. 자, 혹시 요 네 가지 중에서 적나라하게 본인의 경험을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손을 들어보세요. 손을 들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죠. 스케일링 치료 받아봤을 거잖아요. 네, 예술회장님. 네, 마이크 첫 번째 테이블에 마이크 좀 주십시오. 스케일링을 하게 되면 그냥 소름이 끼칠 정도로 이빨이 시립니다. 과정에서 치료하는 과정에서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제일 하기 싫은 게 제일 하기 싫은 게 스케일링 예, 치료죠. 스케일링. 네. 선물 드십시오. 네. 스케일링 이게 보면 스케일링 자체를 하게 되면 치아를 시리게 한다. 또 스케일링 하게 되면 치아를 갈아낸다. 스케일링은 치아에 구멍을 낸다. 치아를 흔들리게 한다고 많이들 생각하고 계시고 이런 치료를 받고 나서 흔히 하는 말씀이 나는 스케일링 치료하고 나서 잇몸이 다 망가진 것 같아. 이렇게 오해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잇몸 질환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먼저 이해를 도와드립니다. 우리가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 하지만 사실은 잇몸은 두께가 1mm밖에 안 됩니다. 안에 치아를 잡고 있는 치조골, 뼈가 있습니다. 뼈. 이가 없는 분들이 잇몸으로 드시는 거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단단한 치조골로 음식을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건강한 잇몸인데 이게 건강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건강 상식을 말씀드리면 우리 인체에는 많은 장기가 있습니다. 위, 소파, 콩팥, 허파, 여러 가지 장기가 있는데 모든 장기는 피부와 근육과 점막으로 다 둘러싸여서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피부와 점막을 뚫고 나오는 장기가 두 개가 있습니다. 조금 다른데 네, 눈입니다. 눈. 네, 눈하고 우리 학교에서 눈하고 이제 치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이렇게 뚫고 나오는 개방된 곳에서는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균에 감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삼출액을 흘러냅니다. 엑슈데이트라고 하는데 눈에서는 눈물이 나오죠. 코에서는 콧물, 귀에서는 귓밥, 입에서는 침, 항문, 성기 이런 데서도 우리가 부지 중에 맑은 액이 흘러나오면서 세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치아하고 잇몸, 이건 건강한 잇몸인데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맑은 액이 늘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 흘러나오는 액을 뭐라고 하느냐? 펠리클이라고 합니다. 펠리클인데 구강 내에는 정상적으로 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펠리클에 세균이 달라붙은 걸 뭐라고 하냐? 플라그라고 합니다.
안티 플라그 치약이라는 광고를 많이 들었을 건데 플라그가 문제를 만드는 것이고 플라그가 덩어리가 지면 바이오 필름이 돼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건강한 잇몸이고 잇몸이 이제 초기에 우리가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조금 전에도 여러분들 식사하셨지만 양치하신 분 아무도 없잖아요. 이래 되면 잇몸이 조금 붓게 됩니다. 이렇게 원인은 세균이 원인이 돼서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건 좀 심한 분이죠. 자, 이 염증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염증은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자, 제가 선물을 드릴 준비하시고, 자, 염증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저분한테 선물 주세요. 자, 제가 반어법을 쓰는 건데, 자, 염증이 없는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에서 얼마 전에 뉴스에 무인기를 보냈습니다. 무인기가 휴전선을 넘어서 청와대를 사진 찍고 국방부를 사진 찍고 돌아갔어요. 아무도 몰라요. 염증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무인기 중에 몇 대가 떨어져서 그게 뉴스에 나온 거예요. 염증이 있는 상황은 뭐냐? 레이더에는 안 잡혀. 근데 초병이 지켜봤을 때 미확인 비행물체가 날아다녀. 그걸 떨어뜨리기 위해서 총을 막 쏴요. 이 상황이 염증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염증이 없는 질병이 있어요. 그건 선천적이 아니고 후천적으로 염증이 없는 질병이 뭘까요? 아시는 분? 에이즈라고 이야기하신 분. 예, 선물 주십시오. 에이즈가 후천성 면역 결핍증입니다. 면역이 그렇게 영향을 코로나 시대에도 중요하죠. 그래서 염증이 있다는 것은 사인을 보내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 몸에 있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면역세포, T셀 달려들어서 세균들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염증에는 5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열이 나고 아프고 기능을 못하고 빨갛게 되고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고 부어오르고 그러니까 그런 증상들 다른 부위에 내 발가락에 염증이 생겨도 똑같습니다. 염증 면역 세포들이 달려들기 때문에 이런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빨리 치료를 받으라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되면 물론 안 좋겠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좋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자, 이 과정이 더 진행되게 되면 이제 뼈가 녹게 됩니다. 앞에 초기 단계에서는 뼈는 녹지 않는데 치아를 잡고 있는 게 치조골이라고 있는데 여기 있던 치조골이 여기까지 녹았습니다. 이렇게 이런 단계는 중기가 되고 이때가 되면 농이 차면서 냄새가 납니다. 자, 이 농이 뭐냐? 농이 뭐냐 하면 앞서 전쟁하고 있었던 우리 아군 면역세포들의 시체입니다. 면역세포들이 다 여기서 죽어서 있는 거예요. 심각하죠? 뭐 식사하셨으니까. 자, 그 다음에 말기가 되면 뼈가 많이 녹아서 이가 흔들리게 됩니다. 심각하죠? 이렇게 치과에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저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사실은 저렇게 오시는 분들은 그래 많지 않습니다. 스캐닝하고 나서 치아가 흔들리게 한다. 스캐닝하고 나서 흔들리는 게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치주 질환에서 뼈가 녹아서 치아를 잡고 있는 치조골이 약해졌기 때문에 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치석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양치질해도 눈에 안 보이는 거 이렇게 치석이 껴 있다. 이런 과정에 안에 보면 잇몸이 염증 반응으로 붓겠죠.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에 있는 뼈는 염증 반응에서 뼈가 녹아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뼈가 녹아 있고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 여러분들이 양치질을 잘 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이렇다면 칫솔질하면 여기 피가 나고 아프거든. 양치질 하다가 피가 나 아파 거기를 안 닦아요. 그래서 요 위에만 대충 닦게 됩니다. 그러면 악순환이죠. 이런 치아들을 스케일링 치석 제거 기구로 초음파로 제거를 하고 깨끗하게 처치를 하게 되면 부어있던 잇몸이 깔아앉게 됩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잇몸이 내려갔기 때문에 뿌리가 드러나고 이 사이에 틈이 생겨서 보기에 흉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상태로 건강하게 이 사이사이를 잇몸 관리를 잘하면 더 이상 나빠지지 않습니다. 녹은 뼈를 다시 생기게 할 수는 없지만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분은 하루에 이를 10번 닦는 분이에요. 그런데 잇몸이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세면대에 세수할 때 침을 뱉으면 피가 난대. 왜 그래요? 물어서 치약하고 칫솔을 들여서 열심히 닦아보세요. 닦아보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검사해 보니까 깨끗해 보였지만 사실은 플라그가 이렇게 많이 끼어 있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완벽하게 닦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 병원에 오시면 예방 회원이 되시면 매일 오면서 저런 체크를 해서 지금 이 닦는 정도가 70점입니다. 저번에는 70점인데 이번에는 80점 정도 개선이 됐습니다. 이쪽 부위가 잘 안 닦이니까 신경 쓰세요. 이렇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이분은 저희 병원에 있는 제가 7층에 있는데 6층에 있는 원장님의
모 원장님의 어머니예요. 우리 어머니가 80세가 넘는데 하루에 이를 10번 닦는데 아픈 데도 하나도 없대요. 근데 왜 왔느냐? 이가 흔들린다고 해요. 이가 흔들려서 치과에 떼우는 재료가 있으니까 딱 떼어갖고 안 흔들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왔습니다. 결론은 제가 이를 뽑았습니다. 이는 정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충치도 없고 깨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 치석이, 자 뒤에는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치석이 뿌리 끝까지 타고 내려가서 치근단 낭종이라는 고름을 만들 정도로 치주 질환이 아까 말기 단계를 더 넘어서서 진행이 된 겁니다. 사진상에도 보이고요. 자, 여기에 있는 치아 중에서 어느 치아일까요? 마침 분에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 치아, 요 제일 큰 치아, 요 치아를 1번으로 하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자, 아니 손을 다시 다 드릴 수 없는데 아이 난감한데요. 정답을 많이 맞추셨습니다. 이거는 뭐 죄송합니다. 너무 많아요. 6번이면 요치아. 이렇게 여 중에서 제일 뿌리가 크고 굵은 치아가 왜 그랬냐면 자세히 보시면 요치아가 하나 삐뚤합니다. 이렇게 요가 양치가 안 돼서 앞에서 보면 보이는데 이게 치석이 많이 끼어서 일로 타고 내려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6번을 맞춘 거는 이게 그냥 보더라도 잇몸이 여기는 건강해 보이는데 여기 조금 부어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잘 안 보일 건데. 네. 그래서 어머니는 이를 뽑는다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CT를 찍어서 의사가 아들이니까 보여줘서 뼈가 다 녹았다는 걸 보여드리고 실제 보니까 염증을 고름을 다 빼내니까 치아 크기 10배 정도 뼈가 녹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심각한 임플란트를 심었겠죠. 심으면 뭐합니까? 뼈가 없는데 뼈 만드는 데만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임플란트를 싸게 하려면 뼈가 좋을 때, 이렇게 녹지 않았을 때 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스케일링으로 치아가 흔들리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스케일링은 치아를 시리게 한다. 자, 여기서 빨리 손 드신 분, 참이라고 생각하신 분, 유독 노란색 옷이 눈에 많이 띄는 앞에 노란색. 예, 스케일링은 치아를 시리게 한다. 그다음에 그 뒤에 주황색 옷 입으신 분, 참이라고 하신 분, 저분한테도 드리세요. 참도 맞습니다. 스케일링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 스케일링을 하는 과정에서 치석을 제거하기 때문에 기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 시릴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시릴 수 있지만 상담을 잘 하고 치료를 받으시면 시린 건 들어갈 수 있고, 이가 치주 질환이 있다든지 충치가 있다든지 다른 원인이 있게 되면 치료하는 과정에 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잘 받고 조기에 치료를 받으시면 되고, 시린 것 때문에 난 겁이 나서 치과에 도저히 못 가겠어 이러면 아까 보셨죠? 본인의 이를 잘 닦으셨지만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에서 이 안 닦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치과가 왜 그래 많겠습니까? 치과에 가셔서 관리를 받으셔야 되고, 치과에 너무 시리거나 겁이 나시는 분들은 병원에서 이야기를 하시면 되고, 이렇게 마취 액이 있습니다. 입에 머금고 있으면 시린 게 좀 덜한 액이 있고, 기구로 쓰지 않고 또 위생사 선생님들이 손으로 치료하는 방법도 있고, 또 특수한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상담을 해서 치료를 받으시면 건강한 잇몸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케일링은 치아를 갈아낸다, 구멍을 낸다. 치석 제거하면 구멍이 난다고 생각하는데 치아는 뼈보다 단단하고 정말 이렇게 단단한 구조물이 없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단단한 인조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는 이런 기구로 갈아야지 치아가 갈릴 수 있습니다. 스케일링 기구로는 치아가 금도 가지 않습니다. 제가 손으로 잡고 있어도 손에 베이지도 않습니다. 서로 다른 물질을 초음파로 떼내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왜 구멍이 났다고 느끼느냐? 이런 치석들을 제거하고 나면 이 사이사이에 이런 틈이 생기기 때문에 구멍이 났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구멍이 나니까 음식물이 끼고 잇몸이 내려가서 보기 흉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양치질을 하루에 10번을 해도 안 닦입니다. 닦일 수가 없습니다. 토끼를 가지고 저희가 실험을 했는데 토끼에다가 실을 잘라서 이 사이사이에 실을 짝짝짝짝 끊어서 이 사이 틈에다가 박아놨어요. 어떻게 됐느냐? 이가 다 흔들려서 빠져버렸습니다. 이 틈이 있어야지, 이 부분은 코올이라고 하는데 틈이 있어야지 혈액순환도 되고 그다음에 관리도 될 수 있고 건강한 잇몸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아까 싸게 좋은 치료, 안 아프게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자, 인사돌, 이가탄 중에 어느 게 좋은지 말하지 말고 손을 들고 말하세요. 자,
이제는 말하지 마시고 손. 자, 저쪽에 뒤에 분홍색 말씀하세요. 인사돌. 자, 자, 예. 저기 손 들어서 다 안 좋다고 하신 분. 자, 예, 제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돌 이가탄 TV만 틀면 광고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많이 보셨을 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너무 잘 아시죠? 예. 그런데 그런 약을 드시면 치석이 없어지겠죠? 안 없어집니다. 치석을 없앨 수가 없죠. 약으로는. 그래서 그 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에서 2016년도에 인사돌 이가탄은 치과 치료에 효과가 없다고 치료제를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보조 치료제로 강등시켰는데 보조 치료제 효과도 거의 제로입니다. 학계에서 볼 때는. 그래서 이 약들을 개발했던 인사돌을 개발했던 프랑스, 이가탄을 개발했던 일본 이 약들을 전부 허가 취소를 했습니다. 치료제에서. 자, 동국제약의 인사돌 옥수수 추출물에 세취한 성분으로 잇몸 염증을 깔아앉힌다고 했는데 아무리 연구를 해도 그걸 효과를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염 진통제와 항생제를 넣어서 인사돌에서는 인사돌 플러스라는 신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지만은 그 효과도 미미한 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효과가 없다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2005년도에 의약품 사전에서 의약품을 허가를 취소하고 그냥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인사돌. 명인제약 이가탄은 4가지 복합 성분이 있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게 보면 이가탄은 치료제가 아니라 보조 치료제라고 지금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 성분 중에 하나인 염화리소자임이 염증을 깔아앉히는 효과가 있느냐 연구를 했을 때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보조 성분인 이런 3가지 성분도 사실은 지혈제나 비타민 C, 비타민 E와 같은 영양제와 같은 성분일 뿐이라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2016년도에 치료제 허가를 취소하고 건강기능식품으로 강등시켰습니다. 그렇지만은 광고 TV에서 광고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치과에 가는 거는 무섭고 큰 병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아프니까 약을 찾는데 많은 허위 광고로 벌금을 내고 있지만 그 벌금에 비교할 수 없는 매출이 생기기 때문에 자본주의 논리에서 계속 광고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약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치과를 찾으시는 게 낫고 또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많은 부분이 의료보험 혜택이 크기 때문에 치과를 방문하셔서 전문의의 상담을 받으시면 많은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린니 또 얼마 전까지 많이 더웠죠. 아이스크림이나 시원한 수박을 먹고 싶은데 시릴 때 우리가 마음껏 드실 수가 없습니다. 시린 원인은 과격한 칫솔질이 제일 흔한 원인이고 이갈이라든지 나쁜 습관, 충치, 잇몸 질환, 금이 갔을 때도 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집에 가서 그걸 자세히 보시면 이런 치경부 마모증이라는데 치아 목 부분이 다른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려운 말로 횡마법이라는데 칫솔질을 옆으로 하는 것보다는 아래 위로 하는 게 낫습니다. 옆으로 할 때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닦으셨으면 이렇게 이가 파이게 됩니다. 또 세게 씹는 습관도 별로 안 좋습니다. 이 약물기라고 하는데 부지 중에 이런 분이 있고 조금 전에 이사 가신 여기 동행자분도 이런 부분 때문에 치과에서 처방을 받아서 밤에 잘 때마다 입안에 이를 보호하는 스플린트라고 하는데 그걸 끼고 주무신다고 아까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이렇게 치료받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또 질문하겠습니다. 이를 꽉 무는 이럴 때 힘이 되는데 우리가 이를 최대한 세게 씹으면 최대로 씹었을 때 몇 킬로그램까지 힘이 나올 수 있을까요? 손 들고 얘기해서 손 들고. 아까 드린 거 하나 뺐어야 되겠는데 너무 큽니다. 너무 과장하셨는데 1톤. 하여튼 뭐 정답은 아니고요. 평균값을 말씀드립니다. 네, 하여튼 거의 비슷합니다. 가깝습니다. 다운. 자 저기 앞에 70kg 제일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평균 최대 교합력이 70kg입니다.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서 20kg 쌀 사보셨죠? 카트에 들어 올릴 수 있죠? 자, 20kg 쌀 2개를 한 손으로 들어 올리신 분 계세요? 그럼 뭐 20kg 쌀 3개, 60kg를 들어 올리신 분은
70kg까지 힘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임상 경험적으로 이렇게 볼 때 평균값이 그렇고 제가 볼 때는 평균 그 본인의 체중만큼 힘이 내가 60kg이다. 60kg. 내가 120kg이다. 120kg까지 힘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힘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한 분이 앞니가 부러져서 오셨어요. 그래 왜 부러졌냐니까 자기는 절대 단단한 거 안 씹었대. 뭘 씹었냐 했더니 실을 끊었대요. 실이 얇은데 그 실을 끊기 위해서 앞니 두 개를 얼마나 세게 문질렀겠습니까? 물론 그 치아가 정상적인 치아는 아니겠죠. 아까 이렇게 치경보고 마모증이 돼 있다든지 뭔가 이상이 있었던 치아겠지만 실 끊는다고 힘을 줬는데 앞니가 부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힘이 가고 특히 전 세계에서 가장 단단한 음식을 좋아하는 민족이 어디일까요? 예,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예. 그래 대한민국에서 어떤 치료법이 나왔을 때 대한민국에서 이런 치료가 성공한다 이러면 전 세계에 다 통용됩니다. 전 세계에서 다 통용된 치료였는데 한국에 오면 다 실패해서 그게 다시 이제 가이드라인이 다시 만들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의료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칫솔질의 다른 부분은 치과에서 때우는 치료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합 조정이라는 방법을 합니다. 충치 같은 것도 조기에 치료해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치료를 하시면 실인 증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잇몸이 안 좋아도 뿌리가 드러나기 때문에 실인 증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금이 가는 겁니다. 이거 아까 전 세계에서 가장 단단한 음식을 많이 드시는 민족이 대한민국이라고 학계에도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뭐 깨 먹고 부산 먹고 오돌뼈 먹고 막 그죠? 게장 먹고 막 찐살 먹고 이러잖아요. 환자분들이 와서 그래야 합니다. 뭐냐면 나는 단단한 거 안 씹었대. 뭐 씹냐니까 삶은 콩을 씹었대. 삶을 콩을 씹었는데 이가 부러졌어요. 이래. 젊을 때는 병도 따고 돌도 씹었는데 삶은 콩 씹었는데 이게 왜 부러집니까? 왜 부러질까요? 저 어디에 손 드신 분? 그럴 수도 있겠죠. 정답입니다. 저분 선물 하나 드리세요. 그러니까 젊을 때 돌을 씹고 병을 딸 때 금이 간 겁니다. 저희가 밝은 빛에서 보면 오시는 분들 멀쩡한 부분 거의 잔금이 이제 크랙이라고 하죠. 이게 전문용어로 크랙. 유리잔에 금 가듯이 잔금들이 가 있습니다. 그런 금들이 가다 금이 딱 연결되면 이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금이 갔는데 발견도 안 되고 뼈수 눈에 안 보이는 곳에 금이 가 있으면 본인은 정말 제가 아시는 라이온스 한 회장님이 저를 일찍 만났으면 참 좋아할 뻔했는데 자기가 젊을 때 씹으면 시큰한데 치과에 가서 검사하면 다 정상이야. 아무 이상이 없어. 그래 자기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거 좀 뽑아달라니까 그 원장님은 절대 이 치아는 뽑으면 안 된대. 사진을 보니까 다 정상인데 이걸 왜 뽑느냐 안 뽑아줬대요. 그래갖고 그런 늘 그런 게 아니고 특정 방향으로 언제 씹을 때 또 시큰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른 치과를 옮겨서 뽑아달라 했더니 그 치과에 뽑아줬대요. 뽑아갖고 뭐 지금 임플란트 하고 계시다고 하던데 그런 경우에는 진단을 해서 이게 금이 간 겁니다. 그래서 저희 치과에 오시면 이제 밴드가 있습니다. 이제 반지처럼 생긴 걸 그런 치아들을 감별을 해서 반지를 씌워서 한 2주나 한 달 정도 지켜봤을 때 증상이 없어졌다. 그러면 금이 많이 진행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를 덮어 씌우면 쓸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진단을 해서 치료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경험을 모르니까 검사하면 다 정상으로 나옵니다. 정상이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부러지는 양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뿌리 밑에까지 부러질 수 있고 여기 보처럼 이런 분들은 저희가 여러 번 봅니다. 이렇게 딱 두 조각 나서 합니다. 부러지면 치아가 이렇게 부러지는 경우는 제 30년 치과 의사 생활 이렇게 부러지는 분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다 이렇게 부러집니다. 이렇게 부러지는데 금이 이렇게 가 있어도 진단이 안 되면 왜? 엑스레이 필름을 여기다 두고 여기서 찍는데 안 나타납니다. 필름을 여기다 대고 이렇게 엑스레이 찍을 수 있으면 나타날 거예요. 아니면 요새는 CT가 있기 때문에 시리다 해서 치과에 오라 해서 CT 찍으시면 진단이 됩니다. CT 찍는데 10만 원 듭니다. 이러면 과잉진료로 고발할 겁니다. 아마. 그죠? 그러니까 의사의 경험으로 판단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이 간 치아 양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단한 거 아까 70kg 자기 몸무게만큼 나간다고 했죠. 우리가 음식을 단단한 음식도 조심해야 되고 또 그런 증상이 있을 때 이런 거는 치료가 가능한 여기에서 요 정도 금이 갔을 땐 가능한데 뿌리 밑에까지 내려간 경우에는 이를 덮어 씌워도 실은 증상이 계속돼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고 또 이 중간 경우에는 신경치료에서 또 쓰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괜찮은데 특정 부위에 식사할 때 시큰 실이다. 그거는 그 방향으로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금이 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치과에 가서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엑스레이로 진단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치과에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선진국으로 갈수록 치과는 치료하는 곳이 아닙니다. 치과는 매니지먼트 관리하는 곳이라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한두 달 또는 두세 달에 한 번씩 이발소나 미용원에 미용실에 갈 건데 내가 매일 이를 닦지만은 내가 다니던 치과 주치의한테 가서 거기에 차트도 있고 치료 내용도 있으니까 한 번씩 여기서 피가 나는데 좀 봐주세요. 여기서 실인데 봐주세요. 원장님이 봤을 때 이상이 없습니다 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걸 해봐야 뭐 만 원도 안 나올 거예요, 비용이. 그렇게 하시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평소에는 대부분의 시간은 집에서 스스로 관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치실이라는 게 있고 치간치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치실입니다. 치실. 열심히 닦았지만은 안 닦이는 부위들을 닦는 치실입니다. 치실은 치아 사이사이를 이렇게 단단한 틈을 밀어 넣으면 이게 그림에는 표현이 안 되겠지만은 실크가 다발입니다. 치아 사이가 단단하면 밀어 넣으면 그 실크들이 일렬로 쭉 써가지고 그 자리를 통과합니다. 통과하고 나서 그 실크를 빗질하듯이 이 사이사이를 쓰게 됩니다. 이렇게 길게 손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도구를 이렇게 간편하게 일회용으로 파는 것들도 있습니다. 마트에 가시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톱질하듯이 쓱싹쓱싹해서 넣은 다음에는 이런데 여기가 문제지. 잇몸이 안 좋아지는데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를 살살 닦으셔야 됩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이게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를 닦지 그냥 넣었다 뺐다 이것만 합니다. 그것만 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시간 날 때 또 이렇게 사이를 닦는 그래서 실제 닦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톱질하듯이 사이에 넣은 다음에 저렇게 이 사이에 넣어서 이거를 아래 위로 쓸어내고 그 다음에 옮겨서 이 짝에 쓸어내고 이렇게 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플라그 치면 세균막이 제거가 됩니다. 어금니도 똑같습니다. 어금니는 하기 어려운데 또 어금니에 용이한 기구들이 있습니다. 칫솔질을 이렇게 잇몸 사이 이렇게 깊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다 남이 해주면 아플 수 있습니다. 본인이 거울을 보면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치간 칫솔도 사이즈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엄청 커 보이지만 별로 큰 게 아닙니다. 날만 크지 칫솔 이게 철사 크기는 거의 똑같습니다. 조금 2mm, 2.5m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이가 틈이 크면 이런 거 이 작은 걸로 닦으면 안 닦이겠죠. 그 사이즈별로 해서 관리를 하시고 그럼 이걸 매일 해야 되느냐? 매일 안 하셔도 됩니다. 치주질환은 하루아침에 병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이는 치석이 눈에 보이는데 몇 개월이 걸릴까요? 치석이 분명히 없었는데 눈에 보이는데 몇 개월 걸릴까요? 손 들고 이야기하세요. 손 들고 6개월 정답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치석이 눈에 보이는데 치석이 6개월 걸립니다. 그러면 눈에 안 보이는 충치가 있긴 있는데 눈에 안 보이는데 이게 눈에 보이는 충치로 되는데도 6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최소한 6개월마다 한 번씩은 치과에 방문하셔서 치료 검진을 받으시는 게 낫고 이 사이사이를 닦는 이런 칫솔을 사용하시면 잇몸이 많이 안 좋은 상태였더라도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건강하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예방 안 아플 때 치과를 방문해서 정기 검진을 통해서 예방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치료입니다. 싸게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치과에서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시고 이가 빠진 자리는 정밀한 보출물을 해 넣으시고 평소에 집에서 관리하시는 그런 시간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오버됐네요. 유익한 시간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